수해복구 사장님이시죠? 네. 네. 그 지금 제목이 뭐라고? 사컷이? 어. 이런 주제 괜찮아요? 사컷이?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괜찮아요? 편집하면 되니까. 박수환 씨 몇 개 나갈 것 같아요. 네이밍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사회와 커뮤니티의 시끄러운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곽수산의 사컷이. 어때요? 사건 씨. 사회와 사컷이. 커뮤니티의 시끄러운 사컷이. 좋네요. 느낌 오네요. 예. 네. 자료를 쫙 빨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따끈따끈 이틀 전에 커뮤니티 올라와가지고 네. 이슈가 엄청 된 거예요. 장모님 때문에 너무나 짜증이 난다라는 글인데요. 네. 결혼 초반부터 장모님이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네. 아이고 신혼집이 좁네. 아이고 자동차가 작고 둘이 타고 다니기 폼이 안 난다. 조롱이네거든. 여기에 이 남자가 혹시나 장모님한테 좀 뭘 잘못 보였거나 네. 실수를 했나 봤더니 음. 그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뵙고요. 그리고 전화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드렸대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장서 갈등도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딱 그런 내용이잖아요. 댓글 남기시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네. 어머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일 것이냐 그걸로 이제 다들 댓글이 엄청 많이 쌓였더라고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위였던 거지. 애초에 네. 자기는 자기 딸이 좀 더 돈도 아깝다고 많고 생각하는.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사위, 좀 부족한 사위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성격이 좀 그렇게 약간 삐뚤어지신 분들 있잖아. 어머님 자체가 이게 어쨌든 네. 남자분이 올린 거잖아요. 네. 우리 장모님 너무하다. 근데 약간 생각을 좀 잘못 바꿔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이랬잖아요. 이 행동을 결혼 초반부터 해서 장모님이랑 너무 친해져 버린 거지. 사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선이 있는데 네. 그냥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제 너무 편해져서 조금만 실수해도 이런 식으로 툭툭 내뱉는. 너무 허물 없이 해버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됐다. 제가 경험자잖아요. 그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가져왔네. 야 너 오늘 오늘 나 완전 태운다. 인간다. 너무 던진다. 던져버려. 아니 그러니까 수산이 성격상 네. 처음부터 되게 당연히 너무 잘했을 것 같아. 빨리 네. 사랑받으려고 더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은. 곽서방이었어 그때? 각서방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수산이 우리 수산이 분위기 너무 좋았지. 네. 근데 이게 딱 싸우니까 네. 약간 진짜 제가 무슨 아들인 것처럼 야 너가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거기서 제가 아차 실수했구나. 실수했구나. 음. 거기서 좀 많이 느껴지고 너무 친하게 대했구나 이런 감정이 들었단 말이죠. 네. 수해복구 사장님이시죠? 네. 네. 그 지금 제목이 뭐라고? 사컷이? 어. 이런 주제 괜찮아요? 사컷이?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괜찮아요? 편집하면 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가볼게요. 네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사컷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좋아요. 주제. 예. 아 저는 이거 근데 보고 좀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실제로 맞았던 거거든요. 네. 사회 초년생들 중에 네. 네. 이거 예절인 거 모르는 사람 많음 해가지고 예절? 뭐냐 자동차 승차 예절 관련해가지고 이 네. 게시글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자동차 있어요. 승차. 네. 뭐일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자동차 승차 자리 어디 앉을 것이냐.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 어. 근데 뒤에 앉아. 사장님 오른쪽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해. 뒤에.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이성 후배면 내 옆자리는 내 여자친구나 연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는 침범하면 안 되는 자리여서 그래서 그 뒷자리에 앉는 여자분들도 계시더라고. 여자분이 자기도 자기 남자친구 차에 항상 거기 타니까 자기가 타니까 다른 여자가 그 자리 타는 게 어떤 상황이어도 싫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남자의 차에 탈 때 항상 그렇게 앞자리에 안 앉고 뒤에 앉는 거지. 근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지금 기사야? 그렇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기분 확 나쁠 수 있지. 그리고 왜 이 사회 초년생들이
뒤에 앉냐고 물어봤더니 네. 어릴 때 엄마가 항상 아빠 옆에 조수석에 타니까 아. 거기가 상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쁜 의도 없이 네. 난 당연히 뒤에 타야지 뒤에 탄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댓글에 다 남긴 게 나도 그런 줄 알았다가 사회생활하면서 배웠다.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당해봤거든요. 그래? 아, 진짜? 네, 여기 앉더라고. 오른쪽 누굴 뒤에. 태웠는데? 아니 이제 같은 성우 친구 뭐 이렇게 어린애였어요. 네네. 근데 되게 오. 어린애였는데 근데 진짜 그 얘기 딱 하더라고요. 엄마 자리. 그러면 지선 씨는 남편분 차에 남편 옆자리에 어. 직장 후배나 다른 여성분이 타도 괜찮아요? 괜찮냐고? 제가 한 번은 머리카락이 나온 적 있어. 차에서. 옆자리에서? 네, 저는 머리카락이 길고 저는 항상 색깔이 조금 약간 그래도 갈색이거든요. 네. 근데 더 갈색인 머리카락이 딱 나오더라고. 어. 그래서 누구 거냐 물었더니 이거 회사에서 요 근처에 사는 여자를 주로 이렇게 좀 자주 태워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다 좀 이해하는 편이야. 그렇게 봐봐봐. 얘기해. 이번에도 남편 얘기 지각. 지각 꺼냈어. 아니, 내가 뭐 유도했어? 지각 꺼냈어. 지각 꺼냈어. 건들지 마라. 내가 정말 진짜 어이없네. 뭘 건들? 난 건들지 않아. 아이, 지각 건들지 꺼냈잖아. 마라. 진짜 이상하신 분이 왔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 충돌이 생긴다니까. 그럼 형님도 그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 그냥 이성인 분을 그냥 일 끝나고 뭐 이렇게 태웠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싸우거나? 없죠. 없는데. 안 걸렸죠. 그렇지. 굳이 얘기하지 않지. 저는 한 번 어떻게 걸렸냐면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조수석에 그때 당시 이제 치어리더 친한 누나가 탔어요. 퇴근길이 같았어. 직업적으로도 매우 분노할 수 있는. 나 치어리더는 안 된다. 근데 그 얘기하면 100%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그 누나랑 이제 워낙 친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이 창문에 김이 서리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하트를 이렇게 했네. 그거 모르지. 김 서렸을 때 했으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탔는데 갑자기 어디 터널 들어갔나?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에 김이 싹 서리면서 하트가 이렇게 떠버린 거야. 그 자국이. 한번 해놓으면 그게 계속 뜨거든. 닦아내기 전까지는. 어머. 근데 여자친구 딱 그걸 보더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여기 하트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했는데 야, 이거 기가 야, 막히게 이거는 걸렸다. 진짜 세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이별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어. 옆에 탄 것도 기분 나쁜데 하트를 왜 그려? 그래 하트를 왜 부려? 그 누나는 그냥 장난으로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건데 그 누나 이거를 체크를 못했던 게 한 번 그거는 지웠었거든. 대시보드 발꼬락 발꼬락 그 자국은 제가 한번 지웠어. 대시보드에 대시보드에 발을 올렸어. 발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워낙 친했어. 바지 입고. 너 문제가 있다 이거. 바지 입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야, 바지 진짜. 입었지 치마 입었지 나발이고 뭐 일단 다리를 올렸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친해도 쉽지 않은데. 이건 진짜 남자친구 차에서만 하는 자세거든. 맞아. 그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예의가 없다. 그래요? 수산 씨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때 알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쉽지 차에서 그런 않은데. 행동을 하는 거는 네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 혹시라 되게 보통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내가 물어봐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최대한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남자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고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 근데 하트 자동차 유리창에는 그냥 곰발바닥 정도가 최대치야. 점찍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 문제 생길 게 없잖아. 그 정도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회 이슈 관련해 가지고 네. 갈게요. 예산 낭비. 지자체에서 돈 허투루 쓴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슈가 돼서 갖고 와봤는데 괴산에 네. 초대형 가마솥 아세요? 비빔밥 말하려고 했던 네네네. 그건가요? 괴산 국민 전체가 한솥밥을 먹고 화합하자 이렇게 해서 엄청 크게 만들었어. 5억 6천 들여가지고. 와. 근데 여기 2005년 이후에 이제 그때 만들어서 3년 하고 더 이상 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뭐 기네스에 등재한다 그랬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세계 최대가 아니어서 기네스에 등재도 못 해. 네. 아무 역할도 못 하고 관리하는다면 매년 1,000만 원씩 든 거예요. 그래서 충북에서 상금을 걸고 네. 이거
가마솥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아 좋다 좋다.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돈 또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예선 통과해서 이 중에 하나 선택될 것 같은 게 뭐가 있냐? 네. 발효 저장 용기로 쓰자. 발효소자. 엄청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가마솥 테마 포장마차를 거기에 거리를 좀 조성하는 건 어떻게 했냐? 그게 상징적으로 있으니까 그거 있고 실패 박물관에 옮겨놓자. 이것도 있어요. 안 좋은 선례로서 우리가 기억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노천탕. 노천탕. 거기다가 물 넣어가지고 노천탕으로 쓰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뭐 하나 좀 결정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패 박물관을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추가 예산은 들어간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따위로 씨발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취지대로 계속 거기서 밥을 비빔밥을 행사를 하면 안 돼?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너무 크게 만드니까 아무리 부를 때도 열 전도율이 안 좋아서 그리고 한 군데만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잘 해서 진짜 우리가 가마솥처럼 잘 끓여야 되는데 네. 열 전도율이 너무 다 달라서 사실상 활용하기 너무 어렵다는 도대체 거지. 얼마나 크길래요? 43톤이라고 합니다. 43톤? 네. 야 진짜 이거는 무용지물의 흉물이네. 네. 지름 5.68, 높이 2.2m. 아 진짜 크구나. 엄청 둘레 17.8m. 차라리 그냥 녹여버리면 안 돼? 녹여서 그냥 철로 따로. 만들었으면 만약에 쇠로 만들었으면 그것만 해도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올랐을 것 방법 같은데. 중에 네. 하나가 그냥 녹여서 그걸 전체를 다 녹여가지고 미니 가마솥 만들어서 미니 파는 가마솥을 건 여러 개 어떠냐. 만들어서 그냥. 그 이야기도 있긴 있었어. 근데 이거 지금 지자체 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전됐는데 세종시에 저승사자상 있거든요. 네. 근데 작품명은 흥겨운 우리가락인데 밤에 보일 때마다 저승사자처럼 보인다고. 아 흉물스러워. 아 진짜 너 무서워. 만드시는 분이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거 처음에 진행할 때 과정에서 이렇게 도안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걸러야 되는데 이게 강남의 이거 강남 스타일. 손 네. 사이에 강남 스타일 손만 올려놨잖아. 강남 스타일이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확 뜨면 또 확 지잖아. 맞아. 지금 그거 거기서 사진 찍겠다고 오는 외국인들이 누가 있겠니? 맞아. 근데 그것도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말 많았거든. 돈 낭비다. 네. 할 거였으면 좀 창의적으로 했으면 그렇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건 팔목 잘라놓은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흉물스러울 수 있죠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에 거북선 11년도에 만듭니다. 원형 복원하겠다고. 이거 네.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6억 원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이 만든 제작 업체에서 수입 목재를 80% 이상 써가지고 네. 다 부식되고 물에 띄워봤더니 물에 뜨지도 않아. 그리고 균형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작 업체 대표는 구속이 됐는데 구속까지 됐어? 구속이 됐어요. 사기쳤구나. 어쨌든 매각을 결정을 합니다. 거제시에서. 네. 그래가지고 팔려요. 이 거북선이. 누가 사가요? 그래서 누가 샀어? 네. 얼마에 샀냐? 얼마에? 16억 원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네. 154만 원에 낙찰이. 그래서 샀어. 가만 보니까 이거를 옮길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계약을 포기해 버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해체를 시킵니다. 그냥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화력발전소 보내고 그 철제 부품은 고물상에 140만 원에 팔 예정이라고. 네. 야, 진짜 돈. 공분해 시킨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자체장도 계속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일 때 뭐 눈에 보이는 거 전시행정 하나 해야 돼. 그래서 해. 근데 어차피 자기는 계속 그 지자체장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만 반짝하고 그 뒤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맞아. 근데 좋은 선례가 하나 또 반면에 있더라고요. 그쵸. 뭐가 있냐면 네, 있죠. 함평에서 네. 그 위수연 붉은 박쥐, 일명 황금 박쥐. 네. 요게 집단 서식지가 발견이 돼가지고 네네. 멸종된 줄 알았던 박쥐가 발견이 됐다 해가지고 기념해서 이제 박쥐상을 만듭니다. 네. 근데 요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때 당시에 162마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네. 순금 162kg을 사서 예. 녹여가지고 박쥐 그 조형물을 만들어요. 네네. 은도 막 녹여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금값은 25억을 써요. 그래서 막 와 이거 예산 낭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금테크가 됐구나 근데. 근데 그게 현재 평가액이 137억. 와.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값이 올라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격이 상승 요인이 있는 것들을 써야겠네. 그러니까. 금이 최고네. 거의 6배 정도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절도범도 한번 노리다가 잡혀가고 막 그랬대요, 이게. 진짜요? 네. 어.
이건 약간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가서 기운 받으러 간다고 그 관람객들이 좀 있네요 또. 그래요? 네, 관람객들이 모여서 보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예상 낭비의 사례 우리가 재미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한번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산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어때요? 네. 아 공익성 가져가 버려. 공익성 가져가 버려. 별로예요? 아니,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자평으로 끝을 내는군요. 박수환 씨 몇 개 나갈 것 같아요. 반 개? 혹시 너 할 때마다 첫 번째 거라고 얘기했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이지선 성우님, 네. 우리 수해복구에는 첫 출연이셨어요. 네. 엠크나이트는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고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해보셨는데? 저는 재밌었는데 제가 오히려 더 네. 여쭤보고 싶네요. 어떠셨는지. 재밌었어요 저희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워낙 뭐 오신 것만으로도 저 지선 네. 씨를 워낙 방송인으로서 좋아했기 때문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다음번에 또 올 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좀 한껏 꾸민 모습 한번 보여보고 싶어요. 맞아, 창석이 반드시 메이크업하고 오겠습니다. 어. 그 어떤 너무했어. 상황이라도 메이크업하고 오겠습니다. 창석이 너무했어. 너무했어. 다음 주도 기대된다. 어떻게 올지 네. 창석이요. 하고 올까 하지 말까요? 뭐 네 맘대로 하세요. 나한테 보세요. 다시 안 하고 네. 오겠습니다 그냥. 네. 일관성으로 갑시다. 네. 왜냐면 다음 주에도 꾸미고 와버리면 지선 씨가 그럼요. 서운하겠어. 가영이한테 별로 안 미안하지만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